제가 주문한 상품들이 왔는데요. 많이 나왔는데요? 박사님이 저한테 추천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괜찮나요? 네. 약간 누가 쓰던 거 아니겠죠? 약간 모니터 받침대? 모니터 받침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왔는데 잠깐만. 정말 산지직송 공장에서 한 번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대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굳이 꼽아야 되나요? 저희 지난번에 태무강 하셨잖아요. 저도 네. 최근에 알리랑 태무 굉장히 많이 이용해봤거든요. 네. 최근에 산 제품에 대한 호불호 조사 한번. 테무? 다. 하나 둘 셋. 호! 좀 다르네. 저는 500원짜리 치고 너무 물건 괜찮다. 좀 잘 쓰고 있거든요. 가격이 정말 싸긴 한데 네. 제가 그걸 뜯어보면서 내 인생에 500원이 되는 게 아닌가. 네. 테무가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 걔네들의 물류 방식이 조금 다른 업체들과는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를 완전 위탁 판매 방식, 젠토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자가 있고 이 플랫폼이 있는데 생산자는 정말 생산만 하는 거야. 생산만 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갖다 놓으면 플랫폼에서 사실 제품 선정도 플랫폼이 합니다. 가격도 플랫폼 테무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류, 유통, 마케팅 그리고 뭐 반품 AS까지 다 테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물건만 맡겨. 알아서 그렇죠. 해줄게. 이게 완전 위탁 판매 방식이군요. 그래서 이제 테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생산자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테무에 이제 광주 집중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 물건 다 보냅니다. 거기 그러면 온갖 물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수님선이 밤에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물건 막 사. 여러 사람이 막 사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문 들었던 거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냅니다. 컨테이너 꽉 채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당 물류 비용은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포장이 하나에 딱 묶여서 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배송비도 줄이고 물류를 좀 아끼면서 빨리 보낸다. 뭐 이런 그렇죠. 컨셉인가 보네요. 이 부분도 혁신이긴 한데 사실 테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유통상들이 한 두세 단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공장 출고가랑 최종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보통 한 두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소싱해서 그렇죠.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를 제외하고 나니까 테무에서 직접 공급하는 가격이 이렇게 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유통이나 뭐 소매 판매 다 떼고 그냥 테무가 해주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이게 말하는 F2C 공장에서 소비자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맞아요. 모델인가 보네요. 요즘엔 정말 유행하는 모델이죠. 사실 뭐 B2B, B2C 이런 구조는 좀 많이 들어봤어도 뭐 F2C는 진짜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엄청 또 혁신적인 모델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이제 생산자들이 좀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류센터에 재고를 갖다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팔았는데 잘 안 팔렸어. 그러면 이 재고를 너네 가져가. 테무가 그냥 생산자 넘긴다는 거예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좀 생각해보면 이 생산자한테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영세한 공장들 생산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들어서 이 제품을 테무한테 딱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테무에서 브랜딩도 해주고 유통도 해주고 AS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는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전 세계로 자기 제품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청난. 그냥 뭐 시골에서 뭐 조그맣게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제품이 막 스페인에서 팔리고 뭐 미국, 러시아에 팔리고 한국에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팔아줄 거다라는 좀 믿음이 셀러들한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글로벌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테무의 A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하긴 진짜 제가 물건을 한두 개 사는 게 아닌데 그게 바로바로 이제 막 취합이 되고 그 봉지 하나에 넣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어쨌든 굉장히 물류 쪽이나 배송 시스템에서는 엄청난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이죠. 왜냐면은 테무가 네.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런 컵 10만 개 공장에 갖다 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테무의 모의사한 피닉도더가 이미 중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사람들 수요 패턴에 대한 데이터도 다 있고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린다, 어떤 계절에 많이 팔린다, 뭐 어떤 가격으로 파는 게 좋다 이런 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무가 이런 뭐 가격 상한선까지 다 정해가지고 생산 공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고 또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테무가 생산자들과 가격 협상을 하는 걸 AI가 합니다. AI가요? 테무에는 MD가 없어요. 그 역할마저도 지금 AI한테 맡겨놨다. 맞습니다. 뭐 시장 내 대충 가격대를 딱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부분이더라고요.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만 한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미 엄청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테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잖아요. 테무가 이 완전 위탁 방식 모델이라는 걸로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으로 알리바바를 뛰어넘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알리바바도 야 완전 위탁 방식 나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그쵸. 알리바바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는 아시다시피 이미 물류센터나 물류기지가 많이 있고 뭐 자기들 판매상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더 빠르게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시면 뭐 달라진 점 같은 거 혹시 못 느꼈나요? 테무 대비해서도 상품 카테고리가 너무 많고 브랜드 제품들도 그래도 확실히 솔찬이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거가 좀 그래도 테무랑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알리익스프레스 보시면 초이스 있잖아요. 초이스, 그러니까 초이스 제품이 어쨌든 배송이 무료가 되고. 그 초이스가 똑같은 네. 거예요. 이제 무료 싸요. 배송, 네. 무료 반품, 뭐 네. 며칠 내에 돌아. 이게 이제 테무가 하는 완전 위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한 거고. 그런데 알리가 또 베끼기만 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또 경쟁을 하면서 맞아요.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부분 위탁 방식도 우리 나름대로 할 거야. 여기서 새로운 이제 부분 위탁 방식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위탁 받고 우리는 부분 위탁까지 간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제 완전 위탁 방식은 셀러가 제품만 만드는 건 거의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 가격까지도 테무가 다 책정하니까. 그쵸, 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의 부분 위탁 방식은 알리는 이미 브랜드 판매상들도 있고 좀 큰 판매상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알리의 물류 시스템 다 활용하고 뭐 AS까지 도와주면 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지 그리고 어떤 가격을 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하게 해줘. 맞아요. 근데 그걸 네. 플랫폼에 가져가면 사실 그 중간에 다른 셀러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긴 하죠. 영세업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알리는 그것 다 받아들여 줬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군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산업을 보니까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막 취해오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무한 경쟁입니다. 네, 완전 무한 경쟁. 테무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테무 테무가 어떻게 또 그렇지 않죠. 테무가 또 3월 받았어? 3월 중순부터 네. 우리도 부분 위탁 방식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 있는 그 셀러들한테 그 잘 안 팔리는 거 있잖아. 재고를 또 받아가지고 자기네 또 팔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어떤 무슨 뭐 정반합처럼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또 몇 달 있으면 되게 좀 올드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만큼 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부분 위탁 방식에서 또 새로운 모델 방식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 혁신을 말했는데 뭐 IT 혁신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고객 관리를 위해서 챗봇 시스템 뭐 그리고 물류 뭐 이런 AS 이런 그런 거 것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편화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또 특별한 전략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가 이제 포인트인데 AI 기술 중에서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던 게 첫 번째가 디지털 휴먼. 4월 중순쯤에 징동 CEO가 라이브 커머스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별거 다 팔았습니다. 블루베리도 팔고 책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뭐 되게 다양한 거 파는데 이렇게 몸값 높은 CEO가 지금 블루베리를 판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딱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창동의 분신, AI 분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개는 제대로 하고. 네, 완전 근데 이제 평소 모습이나 그러니까 얼굴은 당연히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한 거고 그 사람의 말투랑 뭐 그런 말하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쇼핑 호스트로서의 그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멘트들, 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서 이걸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3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2천만 명이 접속을 해서 한화로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30분 만에 그만큼 100억. 네, 이렇게 몸값 비싼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게 실제 인물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AI로 돌렸다. AI 휴먼이 나와서 이 물건을 팔았다는데 엄청나게 광고 효과도 있고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 네, 마케팅 포인트였고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방식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게 그걸 또 잘하는 플랫폼이 틱톡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영상이 틱톡에 있어서. 예, 영상, 뭐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틱톡에서 쓰는 건데 뭐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 AI 쇼호스트도 있지만 AI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SNS로 은은하게 홍보하는
그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 인물로. 아. 그래서 되게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듯하면서 이제 자기가 광고하려는 이제 제품들을 이거 이제 공구할게요, 판매할게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AI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 수가 100만이 막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마케팅 효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인건비, 비용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AI 말고도 인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왕홍이라고 하는 거를 쓰려고 하면 평균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자체가. 이거를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 데는 8,000위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아, 싸네. 하나로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연간 운영 비용이 8만 위안. 여기에 또 하나는 인권 뭐 이런 문제 이런 거 없이, 노동 문제 이런 거 필요 없이 24시간을 돌릴 수 있다. 아, 24시간이 네, 대박이네요. 24시간을 돌릴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 네. 뭐 계속 24시간 제품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도 굉장히 AI에서 많이 쓰여질 것 같다. 그리고 마케팅 효과가 된다. 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요게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픽 코파일럿이라는 또 AI 툴이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다양한 그러니까 제품 사진 하나만 찍으면 배경 바꾸고 그 모델 인종 바꾸고 그리고 그 모델 그 광고 마케팅 문구가 각 나라에 맞게 다 바뀝니다. 그 광고 문구는 어떻게 또 뭐 그냥 뽑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거의 10억 개 이상의 그 물건들에 대한 광고 문구를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클릭률이 높아지는 광고 문구들로 다 추린 거예요. 와, 그럼 광고 카피라이터도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만 이용하면 된다. 아. 라는 걸로 지금 사용될 것이 이제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는 저는 거죠. 이게 더 매력적인데 이게 왜냐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에 올라와서 제품만 딱 올려놓으면 모든 마케팅 자료를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전 세계 또 팔아주고 플랫폼들이. 제가 막 이 컵을 만약에 팔려고 하면은 이 컵을 들고 막 그 스튜디오 가져가서 사진을 찍고 광고 사진을 찍고 이걸 뭐라고 쓸까, 상세 설명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 제가 만약에 이거 한국에 팔고 싶어 다 바꿔주잖아요. 스페인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구석 저 시골에 있는 중국 청년들이나 명세업자들도 글로벌 수출업자 될 수 있고 마케팅 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알리바바가 우선 무료로 써봐라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무료로 써본 다음에 향후에 일부 기능들은 수익 모델로도 전환이 가능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다. 와. 이게 좀 약간 소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틱톡에서 옥장판 한번 팔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뭐 물류나 저가로 우리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막 진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도 굉장히 크고 경계나 불안감. 네, 불안감 그리고 걱정도 크고 좀 여러 가지 사실 문제도 있긴 하죠. 품질 문제라든지 뭐 안정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저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 시장을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뭐 어떤 디지털 통제, 데이터 통제, 플랫폼 기업들 통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주가도 내려가고 위축됐고 이제 중국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 혁신에 있어서도 사실 뭐 미국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그룹들의 혁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원천 기술들은 미국이 좀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중국이 광활한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진심으로 시장 개발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요번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2의 도약 단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부나 산업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또 투자로서 새로운 기회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결코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고 향후에 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전자상거래 산업 자체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뭐 테무 알리 말고도 뭐 요즘에 계속 뚝뚝 나오겠죠, 뭐.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켜보긴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중국 기업들의 그 혁신이나 성장을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틱톡에서 저랑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치, 우리 뭐 하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셀러 지금 등록. 세상에 너무 많이 풀고 있어, 지금. 틱톡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